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중동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중동 정세가 이란, 미국, 이란 간의 관계가 워낙 지금 일촉즉발이다 보니까 당분간 한시적으로 우리 신의균의 국방TV에서 중동 브리핑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내 언론에 그 대부분 나오지 않는 정말 현장의 생생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뭐 대부분 우리 단독으로 드리는 보도니까 여러분들 잘 청취하시고 지금 중동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 우리 알려져 있는 이런 언론들 말고 정말 생생한 이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판단해 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자국의 최신 전투기를 서부 해안 지역 전투 공중초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솔레이마니 소장의 복수를 선언한 지난 3일 자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인 F-14A 알리캣 전투기를 서부 국경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이동 배치했으며 현재 이들 전력이 국경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맡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전에 팔레비 국왕이 80대를 도입한 F-14A 톰캣 전투기는 알리캣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이란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이 기종을 애지중지하며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전투기들을 대상으로 맹활약을 벌였지만 부품 수급이 끊겨 현재 가동되는 것은 20여 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란은 F-14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해서 겨우 비행시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전투기에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으로 개조한 세질과 피닉스 미사일의 복제품인 파코르 90 등 국산 무장을 장착하고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투기 24대를 테헤란 인근 메흐라바드 공군기지에 배치해서 수도 방공 임무를 맡겨왔지만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쪽 사우디로부터 미국의 공습편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부 지역에 F-14를 이동 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여기 F-14 톰캣 전투기 보이는데 이걸 이제 과거에 우리 알리캣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알리캣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1970년대, 80년대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탑건 2라는 영화 지금 준비되고 있고 곧 개봉될 텐데 그 탑건 영화에서 탐 크루즈가 뭐 일약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 탐 크루즈가 조종했던 전투기가 바로 이 F-14고 그 탐 크루즈가 F-14를 조종해서 미국 위를 격추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탑건이었는데 F5로 이제 모사를 했지만 그 탐 크루즈가 당시 매버릭 대위라는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그 탐 크루즈가 지금은 이제 대령이에요. 그것도 이제 말반 고참 대령. 자기 동기들은 이제 투스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나이는 탐 크루즈 나이는 참모총장보다 더 나이 많은 우리로 치면 참모총장보다 더 나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일 것처럼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 이란의 이 F-14들은 이제 40년이 넘었죠. 1979년이 벌써 이제 40년이 넘었으니까요. 41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도입했으니까 40여 년씩 된 전투기들입니다. 그동안 부품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았죠. 또 미국도 이 톰캣을 전부 퇴역을 시켰죠. 생산조차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 F-14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품들을 국산으로 이제 데드카피 해가지고 국산으로 맞춰 끼워 넣고 또 미사일도 없으니까 미국과 사이 좋을 때 대량으로 도입했던 호크 미사일들 그걸 이제 지대공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공대공으로 운영하는 이런 참 눈물겨운 그런 개조 개량 그리고 이 F-14 톰캣의 상징은 피닉스 미사일입니다. 그 피닉스 미사일도 이제 없으니까 그걸 또 자체적으로 또 이란이 만들어서 또 갖다 붙이는 등 이런 눈물겨운 개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여 년이 됐지만 이 F-14의 능력은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라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지금 서부 해안지대에 페르시아만 연안에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왜냐? 바로 그 건너편에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에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격하는 F-22 이런 전투기들이 올 수가 있죠. 지금 프린스 술탄에 F-22가 가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에 F-16들이 있어요. 미군입니다. 그리고 UAE에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또
역시 F-35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F-14 톰캣, 이 알리캣들이 노획장을 과시하면서 서부 페르시아만 연안에 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껄쩍지근하겠죠. 왜냐? 과거에 정말 잘 싸웠으니까.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 F-35 이런 전투기들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미국이 이란과 사이가 좋을 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이 아닌 나라에 판매를 했던 이 이란의 F-14. 이 F-14는 미국과 이란만 쓰고 있습니다. 그 F-14가 미국 전투기들에게 격추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을까. 무적의 전투기였던 F-14가 미국의 후배 전투기들에게 격추되는 그런 모양새가 곧 또 우리 중동 브리핑을 통해서 들려드릴 시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F-14의 팬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라크 서부에서 미 해병대 소형 무인기가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라크 서부 지역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 정찰기가 서부 안바르 일대에서 격추됐다고 이라크 보안당국이 현지 시각 5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보안당국은 지난 4일 서부 안바르 모처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의 스캔 이글 무인 정찰기가 추락했다며 5일 그 잔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라크 보안당국은 이번 추락이 무인기 자체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인 이라크 인민동원군들은 자신들의 비행 상공을 불법으로 침입해 정찰 행위를 하던 미군 정찰기를 자신들이 격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량이 22kg에 불과한 스캔 이글 정찰기는 최대 6km의 상공을 16시간가량 채공하면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장비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추락한 정찰기는 이라크 서부 지역의 시아파 민병대의 병력과 전투 준비 상황을 정찰하려다가 지대공 무기에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 서부 지역에서의 무인 정찰기 격추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 서부 지역의 시아파 민병대, 바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입니다.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 주둔 지역을 아마 정찰하려던 미 해병대의 스캔 이글 무인기가 이렇게 추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지금 이 잔해의 상황으로 봐서 그냥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또 미사일에 맞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미사일에 맞았으면 박살이 났겠죠. 그러지 않고 이 정도 지금 부서진 것을 봐서 아마 소화기, 소총탄 이런 데 지금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캔 이글 같은 경우는 해병대의 중대급 부대들이 사용하는 정찰기예요. 그래서 22kg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들고 던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륙을 시킬 때 이 조그만 그 사출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고 쏘면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할 때는 그냥 이 목초지 같은 데 떨어지면 그것을 그물 같은 데다가 받아서 이렇게 강제 스톱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쭉 알아서 가면 이제 스톱하면은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대급 전술 정찰기입니다. 이걸 지금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격추를 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 그 이란이 해외에서 이런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레바논의 그냥 헤즈볼라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총대장이 바로 솔레이마니 소장이었습니다. 그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또 전의를 불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사태 안정을 위해서 제82 공수사단 예하에 1개 예단을 증파한 가운데 정예 특수부대인 제75 레인저 연대 일부 병력도 중동 지역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대사관 포위 사태 직후에 제82 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원군 750명과 약 3,500명 규모의 1개 여단 전투단을 중동으로 파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정예 경보병 부대인 제75 레인저 연대 소속의 일부 전투병력이 중동 지역에 급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밀리터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제75 레인저 연대 소속 병력 일부가 중부 사령부 관할 구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기존 배치 지상군과 합류해 중동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5 레인저 연대는 미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티어 2급 특수부대로 신속 대응 부대인자 경보병 부대, 공중 강습부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반적인 특수부대에 비해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티어 1급 특수부대의 비밀작전을 지원하는 부대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중동에 배치된 레인저는 한 개 중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대가 중동에서 후세인 아들 생포작전 등 다양한 특수작전에서 델타포스, 데브그루 등과 호흡을 맞춰온 이력이 있는 만큼 미국이 이 부대 배치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어떤 특수작전을 수행할지 주목됩니다. 자, 미국의 75 레인저입니다. 이 레인저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이라크로 갔답니다. 이라크로 갔다는 것은 곧 이라크 또는 이란 지역의 모종의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 레인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랙호크 다운 영화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 레인저 연대입니다. 그리고 그 레인저 연대들이 그 작전에 투입된 델타 포스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그 과정을 그린 게 이제 블랙호크 다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저들의 주로 임무는 티어 1급인 델타 포스, 데브그루 이런 팀들이 실제 들어가서 암살, 생포 이런 임무를 할 때 그 건물 외곽에서 이제 적들의 정원군들이 오는 것을 이제 타격해주고 상대적으로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중화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로켓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중화기를 가지고 이제 이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가 내부에 들어가서 소탕 작전을 하고 생포작전 또는 수거작전을 할 때 시간을 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레인저들이 지금 이라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인저가 지원할 티어 1급 부대도 지금 이라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레인저가 들어가서 이 레인저가 독자적으로 뭔가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레인저가 지원할 티어 1급의 델타 포스나 데브그루 이런 팀들도 지금 이라크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2개의 표적을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강력한 화력으로 제압하겠다,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52개의 표적은 어떤 하나의 그 건물이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위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2개의 표적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다라고 거의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290명 너희들에 의해서 격추된 우리 이란의 민항기 그게 타고 있었던 290명 이것을 기리는 차원에서 너희들 290명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또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52개의 표적에 요인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작전을 하는데 이 레인저가 동원되어서 정말로 딱 들어가서 요인을 암살 또는 체포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 델타 포스, 데브그루들을 지원하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그 작전들이 아마도 정말로 그 개시 명령이 내려져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보면 북한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인저가 들어가고 데브그루 델타 포스가 들어가서 누군가를 잡아오고 이제 이런 작전들이거든요. 그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제가 국방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국방TV 시청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